민카루입니다. 머랭이들 제가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만 조금 주절주절 찡찡대 볼게요. 저 얼태기가 왔어요. 사실 이 얼태기가 온 지 좀 오래됐는데 원인은 바로 자라나는 뿌리 때문입니다. 진짜 뿌리를 보면은 한숨만 나오고 아무리 머리를 잘 예쁘게 다듬고 메이크업을 예쁘게 해도 얼태기가 느껴지고 제 얼굴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뿌타를요, 머랭이들, 저는 맘 같아서는 검은 머리가 자랐을 때 조금이라도 보일 때 바로바로 해주고 싶은데 저의 머리를 해주시는 미용사 선생님께서 이 머리 건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무조건 뿌타는 4주 또는 5주가 돼야지만 할 수 있다. 근데 4주는 또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 차에 선생님 저 이제 뿌타를 하려고 예약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한 달은 아직이다 이래서 요즘은 뿌타를 5주에서 6주 간격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가 빨리 자라버렸어요. 지금 딱 이제 5주 정도 됐고요. 제 평소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막 모자를 쓰고 나올 거예요. 최근 영상들도 모자를 많이 쓰고 촬영을 했었는데 평소에는 성형 고민을 잘 안 하는데 요즘 이것저것 하고 싶은 성형들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는 하고 싶은 성형들을 얘기하면서 성형 메이크업으로 얼태기를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 주절주절 이야기를 많이 해볼게요. 우선 저는 지금 기초를 열심히 하고 선크림까지 발라놓은 상태고요. 쿠션부터 도도도독 해주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금발로 살아가면서 로제님이 그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로제님은 뿌리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이 정말 열심히 뿌탈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미용인 분들께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뿌리를 맨날 탈색을 하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마도 이 뿌리가 다 끊어지고 상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우면서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탈색했을 때 저는 진짜 제일 싫은 점이 뿌리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귀 옆으로 넘겼을 때 빡빡이처럼 검정머리가 자라나갖고 이 구레나루 부분이 너무 싫더라고요. 잃어버려서 새로 산 컨실러. 저는 신기한 게 외출해서 화장품을 진짜 거의 잘 안 잃어버리거든요. 한두 번 될까 말까예요. 근데 집에서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려요. 화장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섞여서 못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사잖아요? 그러면 꼭 산 다음 날이나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애가 발이 달렸는지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 나오더라고요. 요즘 눈 밑 다크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홈케어도 좋지만 추가로 피부과 시술을 좀 받아보고 우리 머랭이들한테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인분들한테 되게 많이 조언을 구했어요. 제 지인분들이 대부분 피부과를 좀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피부과 시술을 추천하냐,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1등으로 추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리쥬란 힐러입니다. 저의 지난 리쥬란 힐러 부작용 영상 아시죠? 제가 또 그 영상으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구독자 유입이 많이 됐는데 다들 그 리쥬란 힐러를 그렇게 극찬하시더라고요. 평생 다시는 리쥬란 힐러를 안 맞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들 진짜 하나같이 리쥬란 힐러를 1등으로 꼽으니까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막 약간 이런 마음으로 속는 셈 치고 한번 다시 맞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때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너무너무 힘들게 남아있어서 떠올리면 아직도 괴롭거든요. 머랭이들 어때요? 저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요? 또 뒤집어지고 또 피부 난리 나면 우리 머랭이들한테 진정 케어템도 또 추천해볼 수도 있고 저 이거 되게 궁금했던 제품인데 이번에 시딩으로 왔더라고요. 롬앤의 주시알 치크. 이거 인스타에서 진짜 많이 떠가지고 궁금했는데 볼로 되어 있는 치크인데 이렇게 볼에 쓱쓱쓱 바르면 된대요. 3호 백도 피치를 일단 깔아주겠습니다. 너무 귀엽다. 립밤 같아요. 약간 단점은 발라놨던 베이스가 살짝 이렇게 까지면서 발려요. 다행히 제가 이 눈 밑 쪽으로는 잡티가 잘 안 생겨가지고 베이스가 까져도 좀 무리 없이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주근깨나 기미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기 눈 밑 쪽에도 커버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조심히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 치크 느낌으로 쓱쓱 파우더 전에 깔아주고 코끝도 살짝 향기도 좋아. 여기다가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해줄게요. 요즘 얼태기가 온 덕분에 뭔가 하고 싶은 성형들이 많이 생겼는데
일단 얘기는 해볼게요, 머랭이들. 첫 번째로는 턱을 깎고 광대를 깎고 싶어요. 제 주변에 윤곽 성형을 하신 분들 보면은 너무 예쁘고 막 얼굴형 진짜 단점 없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윤곽을 하면 인형 같은 얼굴형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가지고 사실 윤곽은 진짜 예전부터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진짜 진지하게 윤곽 고민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나 이제 20대 후반인데 윤곽 해봤자 뭐해? 할 거면 더 일찍 했었어야 돼. 나중에 갸름은 아줌마 되겠지. 약간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윤곽을 하게 되면은 얼굴 살이 처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리프팅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줘야 되고 막 거상 있죠. 거상 수술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무섭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냥 경제적으로 뭔가 여유만 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귀찮을 것 같고 가장 큰 건 내가 턱을 깎는다고 해서 장원영처럼 될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엄청 하고 싶다가도 근데 내가 턱 깎는다고 뭐 장원영이 되나? 내가 광대 깎는다고 카리나가 되나? 딱 뭔가 현실과 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곽이 하고 싶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쉐딩을 좀 열심히 해주고 있고 저를 오래 보신 머랭이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코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코가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실제로 봐도 만족스럽고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에서도 저는 괜찮다고 느끼는데 이제 간혹 제 콧구멍이 짝짝이다. 코 수술이 잘못됐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려가지고 코 수술을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코 수술을 다시 해도 제 콧구멍 짝짝이는 아마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원래 콧구멍 모양이 짝짝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수술로 인해서 뭔가 부작용처럼 짝짝이로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던 원래 콧구멍이 짝짝이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이게 더 도드라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다시 해야 되나?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는데 코 수술을 다시 해야 되나 싶다가도 지금 코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긴 해서 이것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이 대부분 다 코가 휘어있는데 저도 코가 휘어있어요. 보면은 코가 살짝 이렇게 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제 코 모양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은 코 모양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르죠. 코가 자체가 이렇게 휘어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실리콘을 넣고 연고를 넣어도 이쪽으로 점점 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콧구멍 짝짝이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코 수술했을 때 이랬었거든요, 이쪽도. 근데 점점 제가 가지고 있는 뼈 모양대로 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휘면서 콧구멍 모양도 짝짝이로 되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크게 답은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잘 때 이쪽으로 자려고 해요. 머랭이들 저 조만간 콧볼 보톡스 맞으러 가려고요. 제 기억으론 이 콧볼 보톡스를 안 맞은 지 몇 년 됐거든요. 맞으려고 하는 이유는 점점 콧구멍에 힘이 너무 들어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약간 벌렁벌렁거림이 좀 심해졌다라고 느껴져서 이제 맞으러 가야겠다 싶은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콧볼 보톡스가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5만 원 이하로 시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맞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아파요. 맞는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시술하는 동안은 엉엉 울게 되는? 근데 진짜 딱 그 맞을 때만 아프고 그 이후부터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 맞는 그 한 30초? 1분 미만의 시간 동안 진짜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워요. 제가 많은 성형이나 시술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해본 시술 중에서 가장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맞으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엄청 걱정을 하시고 맞아본 적 있으세요? 하시면서 손에다가 휴지를 지어주세요. 그 정도로 아픕니다. 하지만 효과는 진짜 뛰어나가지고 저도 자주자주 맞고 싶은데 조만간 맞고 나서 또 새로운 고통의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금발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늘 자라나는 검은 머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흑발 충동이 막 도는 거예요. 이 머리를 만들기까지 정말 수백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검머 연출을 하기 위해 가발을 써주도록 할게요. 지금 눈썹까지 그렸으니까 쓰고 와서 나머지 메이크업 해볼게요. 짠! 오랜만에 어두운 머리 너무 새롭네요. 흑발하고 싶다. 하지만 앞으로 핑크 머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컬러들을 금발에 입혀볼 거라 이렇게 가발로 한번 위안을 삼아보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볼 건데 제가 요즘 진짜 진지하게 눈 성형에 관한 고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눈이
쌍꺼풀이 진짜 얇은 쌍꺼풀이거든요. 그렇다고 속 쌍꺼풀은 아니에요. 인아웃 라인 요런 느낌의 쌍꺼풀일 텐데 우리 머랭이들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대부분 쌍꺼풀이 엄청 두꺼우시고 눈이 되게 화려해요. 근데 저는 쌍꺼풀이 너무 얇아서 뭔가 다양한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고민되는 눈 성형은 일단 쌍꺼풀은 아웃라인으로 해가지고 약간 장원영님처럼 그렇게 크고 도톰하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 앞트임. 제 눈 보면 아시겠지만 그 몽고주름이 덮고 있어가지고 살짝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을 시원하게 빼거나 이런 메이크업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앞트임도 하고 싶고 하는 김에 뒤트임. 뒤트임은 진짜 옛날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성형인데 제가 요즘 보는 어떤 병원이 있거든요. 자꾸 제 릴스에 뜨는데 막 이렇게 실을 넣어갖고 싹 당기면은 이 뒷밑 트임이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뒤트임이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이 눈매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쌍테를 이용해볼게요. 쌍테를 이것저것 사서 좀 연습해봤는데 평소에는 제가 양면 쌍테를 잘 연출했었거든요. 근데 양면 쌍테를 연출하고 그 위에다가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 양면 쌍테가 너무 반짝반짝거리면서 티가 나서 단면 누드 쌍꺼풀 테이프를 사용해서 눈매를 좀 시원하게 쌍꺼풀을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눈두덩이에 유분기를 닦아주고 살짝 아웃라인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이제 어거지로 만들어낸 아웃라인이긴 한데 어때요, 머랭이들? 이 앞에 몽고주름 때문에 시원한 아웃라인은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건 약간 이런 느낌? 반대쪽도 마저 붙여줄게요. 보세요, 머랭이들. 어때요?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은 이렇게 봤을 때는 맨 얼굴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진짜 메이크업을 어떻게 그리든 원하는 대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이 탐납니다. 근데 쌍꺼풀만 두꺼워지면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으니까 트임까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얇은 쌍꺼풀만이 가진 그 특유의 매력이 있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욕심이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쌍테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 클리오 해리포터 신상. 며칠 전에 시딩으로 왔는데 굉장히 쿨쿨한 색감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사용해서 최대한 화려한 느낌으로 성형 메이크업 해볼게요. 저는 원래 제 눈의 만족도가 평생 되게 높게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건지 눈이 뭔가 처졌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눈을 이렇게 땡그랗게 떴다면 요즘은 이렇게 눈이 좀 무겁고 쌍꺼풀이 더 덮여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진지하게 쌍수를 한번 시원하게 찝어야 되나 또 이런 고민이 있긴 한데 또 우리 머랭이들이 저를 보는 이유 중에서 얇은 쌍꺼풀의 매력을 느껴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같아서 쌍꺼풀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요즘은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 병원들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생긴 만큼 진짜 많이 알아봤는데 다들 진짜 말 안 하면 모를 것처럼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라인을 잘 뽑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까지 두꺼운 라인은 저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앞트임을 같이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얇은 라인이어도 괜찮게 어울리지 않을까. 아웃라인이 예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은 앞트임 그 흉터 부작용을 되게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앞트임을 한 분들 중에서 잘된 분들도 있지만 잘못된 분들은 여기 약간 갈고리처럼 빨갛게 흉이 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또 우리 머랭이들한테 이렇게 눈을 클로즈업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려야 되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랬는데 흉터가 계속 보이면은 뭔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우리 머랭이들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아이 메이크업을 올렸을 때 느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특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특별하게 했을 때 그게 쌍꺼풀이 얇다 보니까 먹어 들어가요. 얇은 쌍꺼풀 가진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아무리 꾸며도 먹어 들어가고 욕심내서 눈화장을 진하게 하면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한테 어울리는 아이 메이크업 거의 한 가지만 하거든요. 이봐요 머랭이들. 쌍꺼풀이 두꺼워지니까 눈화장 발색이 훨씬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고 있을 때 꼭 해보고 싶은 어떤 연출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우선 뷰러를 꼼꼼하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바로바로 여기 속눈썹 점막 부분 포함해서 속눈썹 윗부분까지 아이라인 그리기. 이 얇은 쌍꺼풀 가진 분들은 무조건 점막 부분에만 얇게 아이라인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쌍꺼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속눈썹 윗부분까지 싹싹
싹싹싹 해갖고 아이라인 그려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눈이 진짜 커 보이더라고요. 아이라인으로 소원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얇은 쌍꺼풀은 이 정도만 그리는데 두꺼운 쌍꺼풀은 속눈썹 윗부분까지 이렇게 라인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라인을 두껍게 그려주니까 반대랑 비교했을 때 그 뭔가 느끼한 느낌이 싹 잡히지 않았나요? 눈도 진짜 와방 커 보여요. 이렇게 해주고 어색한 부분은 팔레트 안에 있는 가장 어두운 컬러로 풀어줄게요. 이거 늘 너무 하고 싶어요. 속눈썹 위에 어두운 컬러 섀도우 바르기, 그리고 아웃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 쌍꺼풀 라인에 살짝 어두운 컬러를 조금 덧대줄게요. 이제 붉은 음영 라이너로 밑트임, 그 다음 붉은 컬러랑 음영 컬러 섞어서 뒤트임. 머랭이들 저 근데 아마 올해 안으로는 진짜 뒤트임 성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뒤트임이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포토샵 할 때 항상 이 뒤를 엄청 신경 써서 늘리거든요. 자꾸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 지인들 3명 중에 1명은 다 뒤트임 성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가지고 뒤트임은 더 늙기 전에 아마 올해 안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머랭이들한테 과정과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눈썹은 제가 엄청 아껴놨던 이 제품 사용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붙여주고 여기 위에다가 블랙 컬러의 보정 카라 발라서 가닥가닥 뭉쳐줄게요. 이제 도톰해진 쌍꺼풀에 글리터. 쌍태가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이 반짝임을 전체적으로 퍼뜨려줄게요. 약간 이렇게 위에 바르니까 좀 자연스럽게 섞이죠? 애교살에는 제가 좋아하는 발레리나 발라줄게요. 애교살에 음영을 좀 주고 싶어서 아까 썼던 브로우로 그림자. 진짜 이런 성형이나 시술에도 유행을 탄다고 느끼는 게 한 10년 전에는 그 애교살 필러를 맞아서 애교살을 빵빵하게 한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애교살 필러 거의 다들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좀 은은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한때 애교살 필러 되게 맞고 싶었는데 필러를 맞아본 지인분들이 진짜 엄청 아프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애교살 필러는 안 맞길 잘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빵빵하게 할 수 있으니까 중안부를 줄여줄 겸 그림자 넣어주고 언더 속눈썹에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 살짝만 발라준 다음 오랜만에 눈 밑에 글리터까지 콕콕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형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지금 메이크업으로 쌍수에다가 풀 트임까지 다 연출했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럼 나머지 색조도 들어가 볼게요. 이번 올영 세일 때 이거 너무 궁금해서 사봤었거든요. 무지개 맨션의 타이업 커버 틴트 3호 핑크 스텝인데요. 이게 디자인도 이렇게 이쁜데 입술 색을 잘 커버해준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입술에 발라서 한번 느낌을 볼게요. 진짜 베이스 립으로 쓰기 좋은 색감. 요즘 입술 필러 고민이 있거든요. 입술 필러 맞아가지고 입술을 크게 하면 얼굴이 굉장히 또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아, 입술 필러 맞고 싶다 하고 이제 병원도 많이 알아봤는데 립 메이크업을 하면은 그 입술 필러 맞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요. 저만 그런가요? 뭐 오버립 해가지고 이렇게 인중 길이 줄여주고 하면은 진짜 필러 맞은 것처럼 도톰해 보이니까. 그리고 요즘 글로우 립도 얼마나 잘 나와요. 입술에 글로우 립 톡톡 올려주면 너무 탱글탱글해지니까 민낯에는 아, 입술 필러 맞고 싶다 이런 생각 들다가도 메이크업을 하면 입술 필러 고민은 바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머랭이들? 굉장히 블러리하게 뭔가 포토샵한 것처럼 입술색을 싹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주는 것 같아요. 왼쪽에 포인트 컬러로는 SVI 신상이고 베리 타르트 컬러인데 최근에 시딩으로 왔거든요. 근데 진짜 딱 바르자마자 이거는 여쿨 형광등 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추천합니다. 안쪽에다가 살짝 오늘 립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하고 싶었어요. 입술 산에도 살짝 컬러감 포인트 너무 예쁘죠? 오늘 립은 오랜만에 블러블러하게 이렇게 표현해줄게요. 치크 포인트를 조금 더 살리고 싶어서 팔레트 안에 있는 컬러를 활용해볼게요. 여기 있는 흰기 많은 핑크 컬러 얘를 널찍하게 펴발라주고 옆에 있는 채도 높은 핑크 컬러 이거를 포인트로 아까 바른 것보다 작은 영역에다가 톡톡 발라줄게요. 남은 양으로 코끝이랑 턱끝에도 포인트. 요거 최근에 제 택배 강의에서 소개했던 컬러그램 제품인데 이게 진짜 입자가 너무 곱고 피부에서 발색이 자연스러우면서도 광택 있게 이렇게 연출돼가지고 하이라이터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브러쉬에 듬뿍 묻혀서 코끝에 톡톡 순수한
광? 막 요즘 하이라이터들 보면은 뭐 핑크빛 아니면 뭐 오렌지빛, 코랄빛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순수한 스킨톤으로 좀 발색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애교살에 바르기도 괜찮고 하이라이터로 썼을 때도 발색이 되게 예쁘고 자연스러워가지고 추천! 입술 산에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성형 고민 풀며 얼태기 성형 메이크업 끝? 아 진짜 얼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 가발 앞머리까지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어떤가요, 머랭이들? 저 좀 다른 사람 같나요? 제가 진짜 실제로 정말 최근에 얼태기가 왔었는데 지금 극복됐어요. 이렇게 화장 치료로 얼태기 진짜 바로 극복됐는데요? 진짜 얼태기가 최근에 심하게 와가지고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화장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성형 메이크업을 하면서 우리 머랭이들한테 성형 고민도 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얼태기는 진짜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저는 특히나 좀 얼태기가 자주 찾아오는 편이긴 한데 우리 머랭이들에게도 힘든 얼태기 시기가 찾아왔다면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다른 느낌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내가 쌍꺼풀 고민이 있는데 저처럼 쌍태를 붙여서 하루는 지내본다든지 아이라인을 다른 느낌으로 그려본다든지 립을 평소에 난 글로우 립만 발랐으면 매트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좀 변화를 줘서 극복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나갈 땐 없지만 셀카를 잔뜩 남겨볼 예정이고요. 우리 머랭이들이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우리 머랭이들에게 더욱 도움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